예, 이 보신 것처럼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앞두고 갖가지 기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병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저희 유주연 앵커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공화당에서 지금 지지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 그리고 공화당 지지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부당한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권력의 핵심에 관련된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도 규합을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서래풀에서 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세력 규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앞세운 정치인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솔직 담백하고 인간적이다 이런 면이 어필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꺾고 대통령에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얼룩말이다. 얼룩말은 워낙 검정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 검정 이런 의혹이나 혐의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죠. 네, 새 결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기소된 지 이틀 만에 우리 돈으로 약 65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또한 이런 새 결집 현상의 하나로 봐야 할까요? 당연입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이제 지지 세력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지 후원금을 모았는가가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예, 자 정치인을 검찰이 기소하고 그 기소된 정치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이 또 주변에 모이는 것, 이게 상당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는 자,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 정치가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선택적 정의다, 표적 수사다,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사법 살인이다, 마녀 사냥이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가 확정이 되고 또 유죄 판결까지 혹시 받는다면 예. 그런데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뚜렷한 사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 2조를 보면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만 35세 이상 그리고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제한을 두는 것은 비헌법적이라는 그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자라든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안 된다,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수정헌법 25조에 보면 대통령 탄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란과 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가 아니라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예. 해당이 안 되죠. 개인 시민으로. 그리고 73년도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스캔들하고 2000년도에 미국 법무부에서 메모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무를 수행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은 국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게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는 네. 기소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다면은 대통령으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올리버 홈즈 연방 대법원 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왜 자기 눈알 자기가 찌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만약에 잘못된 대통령이라도 미국 시민이 뽑았다면은 네. 연방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겠다면은 연방 대법원의 역할은
그걸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네. 대통령으로 직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예. 네. 트럼프식 선동이 미국 정치 지형에도 통하는 이유, 여기도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기득권 세력, 소위 권력과 이제 돈 카르텔에 대해서 일반 미국 시민들이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일반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호하면서 마치 굉장히 선하게 산 것 같이 하는데 이 위선에 우리는 반감을 느낀다. 따라서 차라리 솔직담백하고 우리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감이 가는 지지할 수 있는 후보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아까 거론하셨던 네. 플로리다 주지사 네. 디산티스는 하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저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연방 경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체포라든지 그런 범죄자 인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냐 주지사로서 그랬더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협조하는 것은 un-American 그건 미국답지 못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도 같은 공화당이면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극렬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여론조사도 지금 트럼프 예. 전 대통령이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공화당에서 후보로 당선되면 이제 민주당 후보와 이제 투표를 예.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될 텐데 미국 선거의 특징상 결국은 이제 판가름하는 것은 중도층의 표가 이제 판가름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자, 과연 이 기소가 되고 성추문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을 중도층이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16년에는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거나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인기인데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는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상이고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민주당 측의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겠죠. 왜냐하면 네. 당시 대선 패배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 그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이 너무 위선적이다. 기득권층을 대표한다. 그런 것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면서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카말라 해리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오히려 손해가 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남을 확률이 더 높아졌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정치 컴백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